적분과 통계 8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에 대한 첫 번째 강의로 구분구적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강의 첫 시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이 다양하게 있지만 특히 도형에 대해서 다루었고 원, 포물선, 타원 등의 넓이를 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도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삼각형과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원의 넓이는 아르키메데스를 어떻게 구했을까요? 아르키메데스는 먼저 원을 이렇게 파이 조각 내듯이 자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배열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삼각형이 아니고 이 ABCD 도형이 사각형이 아니지만 근사해서 사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원의 넓이를 구했다는 겁니다. 구분구적법이라는 건 어떤 임의의 도형이 있으면 이 도형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삼각형 혹은 사각형 등으로 나누어서 그들의 넓이를 합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것처럼 간단한 직선으로 된 도형이면 이렇게 하면 끝내겠지만 만약에 곡선이나 더 어려운 도형이라면 더 작게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작게 자르는 것들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원래 도형에 가까워지겠죠. 곡선 y는 x제곱과 x축,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좌표 평면에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이 곡선과 x축, x는 1로 둘러싸인 이 s라는 도형이 되겠죠. 이렇게 굽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근사해서 삼각형을 그리고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삼각형 넓이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대충 삼각형 그리고 또 이쪽도 보면 삼각형 비슷하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계속 삼각형을 채워나가는 거죠. 조금씩.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각형 넓이 구하고 이게 더 쉽긴 하죠. 또 사각형, 또 사각형, 또 사각형, 사각형, 사각형 이런 식으로 계속 채워나가는 거죠. 이것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점점 넓이를 채워나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도형에 가깝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두 방법은 채우는 규칙도 일정하지 않고 그 넓이를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좌표 평면 위에 올려져 있으니까 이 도형을 x축 0과 1 사이를 n등분해서 수직선을 긋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n등분했으면 한 칸의 길이는 n분의 1이겠죠. 길이도 n분의 1이 될 거고. 그래서 이 n등분한 곡선과 수직선이 만나는 곳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 직사각형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물론 그 넓이의 합은 이 곡선 아래 도형보다는 큽니다. 이 윗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n등분한 개수를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즉 더 잘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더 잘게 이렇게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원래 우리가 구하는 참값에 가까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를 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참값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넓이보다 더 크게 잡는 걸 생각해 봤는데요. 반대로 n등분해서 이 아래쪽으로 사각형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아래쪽 넓이의 합들도 더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점점점 이 원래 구하고자 하는 S값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0과 1 사이를 n등분하고 그 위쪽으로 직사각형들을 채운 겁니다.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SN이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하고 이 위쪽에 있는 사각형들의 넓이를 SN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0과 1 사이를 n등분해 봅시다. 구간 0, 1을 n등분하면 각각의 요 끝점들, 그러니까 요 중간에 생기는 점들의 x좌표들은 n분의 1, n분의 2에서 n분의 n까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x가 n분의 2일 때의 y좌표, x가 n분의 3일 때의 각각의 y좌표는 함수가 y는 x제곱이니까 0제곱, n분의 1제곱, n분의 2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할 텐데요. 첫 번째 직사각형은 가로가 얼마죠? 길이가 모든 구간은 다 n분의 1이니까 가로는 n분의 1. 그 다음 세로는 네, 맞습니다. n분의 1일 때의 함수값. 이게 세로가 되죠. 그러니까 즉 이게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 y좌표들이. 그래서 이 두 번째 사각형은 가로가 n분의 1, 세로가 n분의 1 제곱. n분의 1 제곱. 그래서 마지막은 n분의 1 곱하기 n분의 n의 제곱이 되겠죠. 식으로 써보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게 마지막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고요. 정리해보면 n분의 1의 세제곱으로 지금 묶어낸 겁니다. 여기 n제곱, n제곱, n제곱이 있으니까요. 묶어내면 1제곱, 2제곱, 3제곱, n제곱까지 남겠죠. 그리고 기억나시죠? 시그마 k제곱이죠, 이거. 계산하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아래쪽 사각형, 그러니까 위쪽으로 나오지 않은 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사각형들의 넓이 합을 구해봅시다. 그래프 그림이 이렇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y좌표들은 이게 높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 첫 번째 사각형은 가로가 n분의 1, 높이가 여기가 높이죠. 이번엔 아까는 오른쪽이 높이였다면 이번엔 이 사각형의 왼쪽이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이 새로 만들어진 이 아래쪽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가로가 n분의 1 곱하기 0, 처음에 높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요. 사실 이건 안 써도 그만이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이 사각형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다 n분의 1이죠. n분의 1. 그렇죠? 다음 이 첫 번째 높이는 바로 이쪽을 봐야겠죠. 이쪽은 n분의 1일 때의 함수값이니까 n분의 1 제곱이 되고요. 이 두 번째 사각형의 높이는 n분의 2의 제곱이 되겠죠. 세 번째는 n분의 3의 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직사각형은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데 바로 n분의 n-1의 제곱이 되겠죠. 이 마지막 사각형이겠죠. 그래서 이 식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서 1부터 n-1 제곱까지의 합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식을 봐도 SN이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고요.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SN-보다는 확실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쪽 넓이가 당연히 아래쪽 넓이보다 넓다는 얘기겠죠.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넓이와 비교해 봅시다. 그림을 봐서도 알 수 있지만 당연히 SN이 제일 넓고요. 그 다음 S 그리고 SN-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SN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앞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SN-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우리가 S를 구하려면 이제 이 n개를 점점 더 많이 나누면 많이 나눌수록 SN도 S로 가고 SN-로 S에 가까워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극한값을 구해보는 겁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무한히 쪼개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무한히 쪼개면 어떻게 되냐면 극한값 배웠죠? 밑에 3차식이고 개수 6. 분자 하나, 둘, 셋 3차식이고 개수는 2죠. 그래서 6분의 2, 즉 3분의 1이 됩니다.
극한값은 3분의 1임을 알 수 있고요. Sn-도 분모의 개수, 3차항의 개수 6, 1차, 2차, 3차항의 개수 2,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샌드위치 정리를 떠올리실 수 있겠죠? 이 극한값 3분의 1, 얘도 3분의 1, 압축 정리. 자, 그러면 S의 값도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도 3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정리해보죠. 어떤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를 구할 때 주어진 도형을 여러 개의 간단한 도형으로 분할하여, 주로 이 간단한 도형은 사각형을 많이 씁니다. 사각형 혹은 삼각형. 이들 도형의 넓이나 부피의 합을 구한 후 이 합의 극한값으로 주어진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극한을 이용했죠.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는 Sn, Sn-, 그래서 위쪽 합, 아래쪽 합을 두 개를 구했는데 항상 그래야 될까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연속함수의 경우에는 위쪽 합이나 아래쪽 합이 항상 일치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즉, 한 가지만 해보면 된다는 거죠. 구분구적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제곱, x축, x는 1, x는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 나타내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과 3 사이를 n등분해서 각각을 직사각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칸의 길이는 1부터 3까지니까 길이가 2고 길이 2를 n등분했으니까 n분의 2가 됩니다. 즉, 이 직사각형들은 가로가 전부 n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래 이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세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x좌표들을 생각해 보면 x좌표들을 나열해 보면 처음엔 1이고요. 그리고 1 플러스 n분의 2, 그 다음에 1 플러스 n분의 4. 왜냐면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2니까 그 다음은 n분의 4겠죠. 1 더하기 n분의 4.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1 더하기 n분의 얼마일까요? 요게 n개죠. 근데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2잖아요. 그러니까 n분의 2가 n개가 있으니까 n분의 2n이 되겠죠. 얘가 바로 3이죠. 네, 끝에 3. 여기가 1 플러스 n분의 2n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y좌표들은 어떻게 될까요? 1일 때 y좌표는 x제곱이니까 1제곱이고요. 1 플러스 n분의 2. 여기에 y좌표는 1 플러스 n분의 2의 제곱, 그 다음 1 플러스 n분의 4의 제곱, 1 플러스 n분의 2n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직사각형들의 합을 구해 봅시다. 첫 번째 직사각형은 가로가 n분의 2, 세로가 바로 얘겠죠. 그래서 n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2의 제곱. 자, 두 번째 사각형 역시 가로는 n분의 2, 세로는 이게 되겠습니다. n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n분의 4의 제곱. 그래서 맨 마지막 역시 n분의 2 가로, 세로는 이거겠죠. 1 플러스 n분의 2n의 제곱이 됩니다. 분모에 n세제곱이 모두 있으니까, 그리고 분자에 2가 있으니까요. n세제곱분의 2로 묶어내면 n으로 통분하면 n분의 n 플러스 2겠죠. 그래서 n제곱이 지금 나갔으니까 n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이 부분은 n분의 n이니까 n 플러스 4의 제곱이죠. n 플러스 4의 제곱.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n 플러스 2n의 제곱이 됩니다. 계산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시그마로 표현해 볼게요. n세제곱분의 2, 그리고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여기 보시면 2는 2 곱하기 1이죠. 4는 2 곱하기 2고요. 2에는
2 곱하기 n이죠.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은 바로 1, 2, n. 이 부분을 이제 k라고 놓자는 겁니다. 그러면 n 플러스 2k가 되죠. n 플러스 2k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전개해 봅시다. 이 안쪽을 n 세제곱분의 2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전개해 보면 n제곱 4nk 플러스 4k 제곱 n 세제곱분의 2 그 다음 시그마를 각각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nk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4k 제곱 여기서 n제곱 4n, 4는 다 상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 세제곱분의 2 얘는 n제곱에 그게 n개만큼 있는 거니까 n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4n을 앞으로 빼면 시그마 k가 되죠. 시그마 k는 뭐였죠? 네, 맞습니다. 4, 죄송합니다. 다시요. 2분의 앞에 4n이 있고요. n 플러스 1이 되죠. 더하기 4를 앞으로 빼고요.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죠. 지금 구한 건 여기 사각형들의 넓이고요. 여기서 끝낼 게 아니죠. 얘를 무수히 쪼갤 겁니다. 즉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이 식의 극한값만 알면 됩니다. 자 봅시다. 분모 몇 차씩? 3차씩. 분자? 3차, 3차, 3차. 그럼 뭐만 보면 될까요? 네, 개수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얘가 분모고 이만큼이 다 분자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윗부분만 생각해보면 개수만 보면 됩니다. 앞에 2 있고요. 그 다음 n세제곱 개수 1. 이 항의 개수는 여기 n, 최고차의 개수는 n 세제곱 나오고 2분의 4, 즉 2죠. 그 다음 여기 n, 2n 곱하면 2n 세제곱이죠. 그러면 2, 4, 8, 6분의 8이죠. 그러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분의 넓이는 3분의 26이 됩니다. 이번에는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r,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구분구적법은 작은 도형으로 자른 다음에 그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고 그들의 극한값을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도형의 부피를 구했는데요. 어떻게 자를까요? 이렇게 세로로 자른다고 생각해 보면 뭐 이런 모양으로 잘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삼각형이 아닐 겁니다. 이렇게 자르고 부피를 생각하자니 그리기도 쉽지 않네요. 네, 와닿지 않죠?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역시나 이 속에 정육면체를 계속해서 쌓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역시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잘 쌓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형을 자르면 효과적으로 자를 수 있을까요? 결혼식 피론에서 쓰는 이런 케이크들을 생각하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케이크 보신 적 있죠? 여러 단으로 쌓여있는 케이크. 이렇게 촛불이 있고요.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원뿔 속에 쏙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림과 같이 가로로 썰겠다는 겁니다. 가로로. 그러면 가로로 썬 후에 그 속에 각 층에 들어가는 원 기둥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 기둥들의 부피의 합을 구한 뒤 이 자른 개수를 무한히 많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높이를 n등분했으니까 원 기둥 하나하나의 높이는 맞습니다. n분의 h가 될 겁니다. 원 기둥의 높이를 구했고요. 이제 이 각 원 기둥의 반지름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 봅시다. 밑면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뿔을 세로로 위에서 아래로 반을 잘라보면 그림과 같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의 원기둥의 밑면이 이 높이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전체 높이가 h일 때 반지름이 r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일 작은 n분의 h일 때는 이 반지름, 여기 x라고 되어 있는데요.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이 높이를 n등분했죠. 이 삼각형, 즉 이 삼각형과 제일 큰 삼각형의 비율이 n분의 1만큼 줄었다는 얘기니까 반지름도 n분의 r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 n분의 r.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높이가 n분의 2h니까 반지름도 n분의 2r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n분의 3r. 그래서 맨 마지막에 n분의 nr, 즉 r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반지름이요.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 파이 r 제곱, 거기에 높이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적용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는 파이, 자, 첫 번째 이 부피를 구해보면 반지름이 얼마죠? n분의 r이죠. 그래서 n분의 r의 제곱, 높이 n분의 h 더하기 두 번째 부피 파이 n분의 2r의 제곱 n분의 h 해서 맨 마지막은 파이 n분의, 자, 맨 마지막은 얘일까요? 아니죠. 얘가 맨 마지막이죠. 그래서 여기 반지름은 n분의 n-1r입니다. 그래서 n분의 n-r의 제곱 n분의 h. 자, 공통인수를 묶어서 써보면 n 세제곱분의 파이 r제곱 h에, 그럼 여기는 다 나가고 나면 1제곱, 2제곱, n-1제곱이 남죠. 1제곱, 2제곱에서 여기 n-1제곱까지요. 그리고 n세제곱분의 파이 r제곱 h 시그마 k 제곱인데 n-1까지니까 이 식에 n 대신 n-1을 대입하면 6분의 n-1 n 2n-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n에 관한 식이니까 여기 vn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vn은 바로 구해 볼게요. 3차식, n에 관한 3차식입니다. 개수만 보면 되겠죠. 분모 6, 분자 파이 r제곱 h, 다 상수입니다. 파이 r제곱 h에 여기 개수를 보시면 1, 1, 2네요. 2.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1 파이 r제곱 h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기둥의 3분의 1이 뿔이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기둥 부피의 3분의 1. 여기 보시면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무조건 외웠던 공식을 이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죠. 이 지도는 우리나라 전남에 있는 어떤 섬의 지도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매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섬을 팔겠대요. 자, 그럼 팔기 위해서는 혹은 사기 위해서 땅의 넓이가 얼마 되는지 확인해야겠죠. 직접 구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이 섬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네, 오늘의 학습을 마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구분구적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적분의 뜻과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